자, 우선 이제 기관수를 처음 공부한 사람들 보면은 이게 이제 엔진이에요, 엔진. 뭐 대부분 여기는 이제 이번 기수는 뭐 회계사 분들하고 부사관 분들, 그다음에 뭐 실무 있던 분들 알겠지만 또 인터넷 강의를 보는 분들은 또 의경 분들 처음 본 분들도 있으니까 고려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설명을 할게요. 안다고 막 까부지 말고 천천히 겸손해서 공부합시다, 같이. 알았죠? 알았죠? 네. 오케이. 자, 우선 지금 이렇게 엔진이, 결국 우리가 엔진을 만든 이유는 프로펠러 돌려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펠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엔진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가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회전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 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 운동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크게 움직이는 거는, 아, 여기가 회전을 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해가지고 프로펠러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엔진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크랭크 축이라고 부르고, 이 위에를 이제 피스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내려가려면은 위에서 폭발을 하는 힘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폭발을 빵 해서 그 힘으로 내려가는 거. 근데 특이한 거는 보니까 한 번 올라갈 때마다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한 개씩 하더라. 아, 그러면 폭발에도 순서라는 게 있겠구나. 그래서 피스톤마다 이렇게 폭발을 땅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 위에 보니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것 보고는 밸브라고 해서 각 밸브가 보니까 4개가 있더라. 4개가 있는데, 이 엔진은 이제 사행정 엔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같은 녀석이 2개 있는 거고, 여기도 같은 녀석이 2개 있어서 여기는 흡기 밸브라 부르고, 또 여기는 배기 밸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기라는 거는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배기 밸브는 여기 폭발이 완료된, 연소가 다 끝난 이제 이 가스가 내보내는, 배기되는 이 밸브를 배기 밸브라고 해서 이렇게 한쪽 열리고, 그 다음에 또 흡기 열렸으면 배기 열리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아까 있었던 피스톤의 이 머리 부분인데, 전체 봅시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에 뭔가 핀을 꼽았죠. 핀을. 이것 보고는 피스톤 핀이라고 하는 거고, 이 피스톤과 여기 있는 이거, 얘는 피스톤 로드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그래서 아래는 크랭크 축.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얘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 운동을 하는 거고, 크랭크 축은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콘노드의 역할은, 이 콘노드를 하는 거는,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의 역할은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매개체가 되겠죠. 네, 콘노드는. 그럼 콘노드가 중간에 매개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흠들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폭발력도 받을 것이고, 인장력도 받을 것이고, 막 굽히 응력도 받을 것이고, 떨림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콘노드는 아무래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끊어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 바꾼다. 그 다음에 블럭을 씌우죠. 블럭 안에서, 그 다음에 위에 헤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흡기 쪽. 흡기라고 하는 거는 인테이크라고 부르는 거고, 인테이크라는 거는 흡기,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서 폭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기로 나가는 이 부분, 이 2가지 라인이 있고, 이 라인이 있는 거를 뭐라 부른다? 흡기 밸브, 그 다음에 배기 밸브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 하면은 인테이크 이그조스트 밸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료를 분사해야 되니까, 연료가 분사할 때에는 여기 있는 fuel injector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또는 fuel valve라고도 해요. 밸브. 우리가 밸브라고 하는 이제 그 뜻, 밸브는 우리 스위치처럼 가거나, 그러니까 유체가 이동을 할 때 열어주는, 그 다음에 닫혀주는, 온오프 해주는 그걸 보고 밸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렛 밸브라고 하는 거는, 흡기 쪽에 들어올 수 있는 밸브인데, 밸브의 역할은 뭐 할 수 있다? 닫힐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그러면 열리고 닫히지 않은 시기가 있다는 거 또 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구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연료 분사 밸브라고 할 수 있는데, 연료 분사 밸브도 뭔가 신호가 왔을 때 열리고, 그다음 때가 되면 닫히고, 그런 시기도 같이 있겠구나. 이게 잘 맞아떨어져야 좋은 연소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다 이런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거를 어디 위에다가 실린더 헤드 머리 쪽에 있다 해서 머리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들어오게 되죠. 흡기, 이게 지금 석션 스트로크라고 해가지고
석션이라고 하는 거는 흡입하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거는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피스톤이 위에서 아래로 한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 보고 1 행정했다라고 하는 거고, 아래 녀석이 위로 쭉 올라오면은 또 2 행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이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올라오면은 2 행정했다 하는 거고,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은 4 행정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을 뭐라 한다? 스트로크라고 부른다. 자, 그럼 지금 이 행정은 뭐한 행정이에요?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는 행정, 흡기 행정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밸브가 닫혀야 되겠죠?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이제 이 피스톤이 올라가면 이 상태가 뭐가 돼요? 부피는 줄어들면서 압력은 올라가고 온도도 올라가는 그러한 모양새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겠죠? 이것 보고 압축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압축 행정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두 밸브가 닫혀 있어야 압축이 되겠죠? 이때는 40바 이하, 550도 이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그렇게 센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공기만 그냥 압축했을 뿐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분사하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에 있는 연료 분사 밸브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압축이 다 됐을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연료를 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잘 보세요. 연료가 분사가 될 그 시점은 이 압축 행정에 의해서 연소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조건 하에 분사를 해야 되겠죠. 이게 되신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분사가 되는 조건이 얘가 올라오기 전에 분사를 해버리면 그거는 아직 분사되기 전인데 분사를 한 거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이 분사 시기를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사 시기는 여기 있는 연소 상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끝까지 올라오고 왔을 때 사실은 이때가 가장 높은 연소 그 압축이 된 상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기 이 직전에 보통 이 분사 밸브가 분사가 돼요. 자, 분사를 하게 되면 쫙 했죠? 자, 이때 보세요. 그럼 분사를 할 때에도 지금 분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간은 어디까지 있어요? 이 전체가 넓은데 분사된 공간이 노즐이 이만큼만 뿌리면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왜? 아니 여기만 있으면 공간 여기가 있는데 분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 퍼뜨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노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단시간에 분사를 하는데 이 전체 공간이 고루고루 이 압축된 공기하고 연료가 잘 만나서 동시에 전체가 빵 해서 팡 내려가는 게 가장 좋겠죠. 한쪽 부분만 돼버리면 공기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노즐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분사 상태가 어떻지? 분사 상태가 좋아야 아주 좋은 엔진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것 보고 분사 상태, 분사 조건이라 해서 뒤에 가서 이제 배울 거예요. 무화, 관통, 분사, 분포 이렇게 이 네 가지 항목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즐도 중요하게 될 것이고 빵! 이 힘으로 이제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고압이겠죠? 엄청난 고압입니다. 센 압력으로 이때는 세게 빵 터지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구멍이 있죠? 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고 피스톤 링에 들어가는 링 홈이라고 합니다. 링 홈. 그 다음에 링 홈이 있는데 1, 2, 3, 4 중에 얘가 폭발을 빵 하니까 가장 큰 힘을 받는 곳은 1, 2, 3, 4 중에 몇 번이겠어요? 몇 번?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이 녀석이 가장 많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초반에 빵 세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150바 이하 2500도까지 이하까지 온도가 올라가서 그 큰 힘으로 이 피스톤을 내린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피스톤을 빵해서 빵 하면서 얘가 팍 내려가는데 잘 보세요. 이게 내려갈 때 여기서 엄청 셀 것이고 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힘이 약해지겠죠. 근데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이것 보고 압력이 상승하는 게 너무 압력 상승률이 너무 급하면 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 빵 하고 팡 내려가겠죠. 또 올라오면 빵 하고 팡 내려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소를 타는데 이렇게 시소 오빠 나 밀어줘 했을 때 여기서 세게 팡 하고 밀면
여기서 막 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게 가지 않습니까? 어? 천천히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밀어줬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밀어줬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갔다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만 세게 빵 한다고 되겠냐고.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 피스톤도 마찬가지라고. 밀어줄 때 부드럽게 해서 확 밀어주기 때문에 정압 연소라는 게 그래 좋은 거야. 정압은 뭐예요? 정압.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폭발을 하는 거니까 이 밀어주는 힘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세게 팍 이게 아니겠죠? 정압이니까 어떻게 돼? 내가 똑같은 압력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니까 얼마나 시소탄 사람은 좋겠어요. 편하겠어요. 얘도 데미지를 덜 입을 것이고. 이해되신가요? 이해되세요? 정압 요소라는 느낌? 그래서 정압 요소는 같은 일정한 압력으로 계속 열을 보내주는 거, 힘을 보내주는 거. 이게 되게 센스 있는 거죠, 사실은. 힘들지 않게, 상대방 힘들지 않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안에서 이제 정압 요소를 통해서 이렇게 폭발을 땅 해서 가는데 이 차이가 너무 크면 좋은 게 아니다. 나중에 배울 디젤 로킹이라는 게 있어요. 노킹. 노크. 소리가 난다 하는 거 있죠? 그 소리 난다는 뜻은 뭔 말이야? 여기서 폭발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빵 한 거지. 그러니까 시소 밀 때 뒤에서 빵 하고 밀어주니까 이 녀석은 좋은 게 아니죠. 상사점. 상사점이라는 거는 이 피스톤이 끝까지 올라왔을 때를 그 위치를 상사점이라는 거고 이 피스톤이 가장 밑에 있는 그 지점을 하사점이라고 하는데 상사점에서 이제 막 내려갈 때 디젤 노크, 이 노크는 여기서 빵 터뜨리는 순간 이 압력 상승이 크기 때문에 세게 내려가는 거죠. 세게.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크를 이해할 때 노크는 이 순간 폭발하는 게 너무 세져서 너무 순간 세게 팍 밀어서 뭐가 된다. 이 녀석이 데미지를 입는다. 그러면 압력 상승률이 큰 상태. 그래서 순간적으로 큰 압력을 순간 받는 상태. 그러니까 얘는 상사점에서 하사점 내려갈 때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힘이 너무 센 상태. 이런 게 디젤 로크의 원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디젤 로크의 원인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이게 이제 파워 스트로크 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한다 해서 작동 행정 또는 폭발 행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배기 밸브가 열리죠. 그 밸브 열리면 이제 배기 가스가 다 일하는 가스가 나가게 되죠. 이때는 이제 배기 행정이라고 하는 거고. 자, 참고로 자 보세요. 이 배기 행정이 끝나고 나면 자 배기가 끝이 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얘 차례죠. 그 다음에 행정이 이제 흡기 행정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얘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도 열리고 얘도 열리니까 동시에 순간적으로 둘 다 열려있는 상태가 이때겠죠? 이해되세요? 자, 배기 밸브하고 흡기 밸브하고 열려있는 기관차. 우와, 너무 빨라. 다시. 할 수 있을까? 자, 안 되네. 자, 어쨌든 확실한 건 얘에서 1로 넘어갔다는 거지. 이건 보셨죠? 현진이 봤나? 주현진! 봤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하고 넘어가는 이 동시에 열려있는 순간을 있는데 그거는 딱 한 번 있더라. 한 번 있어요. 두 번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어디서 있냐? 지금 밸브가 몇 개 있어? 4개 있어. 이 지금 엔진이 무슨 행정? 사행정 엔진이에요. 왜? 흡기, 압축, 폭발, 배기 이게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기 때문에 사행정인데 여기 밸브가 2개가 같이 열려있는 거는 사행정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 행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행정 사이클에서 2개가 있는데 이 피스톤이 상사점일 때 하사점일 때 언제? 창수형 언제죠? 네, 맞아요. 상사점이에요. 얘가 지금 위에 있잖아요. 얘가 위에 있으니까 상사점에서 이 2개가 같이 열리는 시기를 우리가 밸브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오버랩. 그래서 오버랩도 배울 거예요. 오버랩의 핵심은 사행정, 그 다음에 상사점, 둘 다 열린다. 이유는 이 상태가 냉각이 잘 되고 소재가 잘 되기 위함이다. 이 2가지.
이게 밸브 오버랩 상태다. 그럼 밸브 오버랩이 되는 각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게 사행정입니다. 이 네 가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자,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피스톤의 윗부분도 바울이라고 해요. 바울. 자, 바울 부분이고 이 바울 부분이 가장 많이 그 힘을 받는데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회전을 일으키고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연소실 안에서 우리가 아궁이 불을 피울 때도 보면 어때요? 뒤에 가서 부채질 해주잖아요. 부채질. 그거는 이제 뭐예요? 더 많은 공기를 안에 집어 넣어주려고 부채질도 해준 것도 있지만 공기가 뭐가 돼야 돼? 순환이 빨리 되고 와류가 일어나야 열 상태가 힘을 받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피스톤이 올라가는데 얘가 평평하게 올라가면은 공기에 와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를 오목하게 만들어가 바울 부분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올라갈 때 경사지게 만들어 놓으면 이 올라갈 때 공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와류를 일으키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와류를 일으키면서. 똑똑하죠? 엔지니어들은 똑똑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이것 보고 우리가 스키시 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뭘 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연소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센스 있게 오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와류가 일으켜져야 여기서 분사를 딱 했을 때 전체적으로 폭발을 딱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쁘게. 자, 이제 보시면 자, 지금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기어 하나 있죠? 체인. 이게 지금 체인 구동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MC 엔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체인 구동 방식을 보고 MC 엔진이라고 하는 거고 ME 엔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렉트로닉 전자 신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언제 열릴지 언제 닫힐지 신호를 주는 거는 ME 엔진. 얘는 체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 체인이냐면 여기 크랭크 축에 아래가 크랭크 축인데 크랭크 축에 있는 여기다가 걸어가지고 이렇게 기어 형식으로 돌려가지고 이 녀석이 돌면서 여기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밸브잖아요. 밸브에다가 얘가 열릴지 그 다음에 어디가 열릴지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자, 이 그림 보여주는 거는 얘가 지금 얘가 열리고 닫히고 또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시점을 누가 지정을 해야 습니까? 그 지정을 누가 하냐? 여기 위에 보이는 위에 있는 거 보이세요? 위에 있는 것이 캠이라고 합니다. 캠 CAM 캠이 도는데 캠이 어떻게 생겼냐면 캠이 보세요. 캠이 생길 때 이렇게 있으면 캠이 위에 보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파여가지고 이렇게 가요. 또 어떤 녀석은 이쪽에 이렇게 파여서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말은 이 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있는 부분이 얘가 돌면서 여기 있는 밸브 네. 이 밸브를 만나면서 얘가 튀어나온 부분 얘를 누르면은 얘가 내려갈 것이고 얘가 회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목한 부분을 만나게 되면은 얘가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캠이다. 이 캠이 이 밸브를 구동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체인이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석션, 그 다음에 압축. 자, 그래서 압축을 보면은 지금 석션을 했다가 압축을 한 상태에서 압축을 하는 이 끝이 사실 상사점이 되겠죠. 그럼 이 상사점 전에 뭐 하는 거예요? 퓨얼 인젝션, 연료를 주입하면 이제 얘가 이제 더 끝에 왔을 때 이때부터 해가지고 연소를 계속 이루어지겠죠?
퓨얼을 넣었으니까 이때부터 폭발할 거 아닙니까? 폭발하니까 압력이 이제 힘이 엄청나게 세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 이루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사행정이라고 하는 거고 각각 네, 이렇게 순서대로 있더라.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지금 각 여기는 자, 얘는 지금 피스톤이 얘가 지금 한 세트죠. 한 세트, 얘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니까 우리가 이것 보고 기통이라는 거고 얘는 몇 기통? 네, 4기통 엔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4기통 엔진. 그러면 이 기통이 4기통인데 4기통이 지금 봐.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있는데 이 녀석 다 다르겠죠? 폭발하는 시점이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아니라 얘지. 크랭크 축이 돌아가지고 프로펠러가 도는데 이 녀석이 돌아가는 이 힘 있잖아요. 봐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미는 건 직선의 힘이야. 정이나? 이렇게 힘이야. 이게 민인데 우리가 지금 엔진에 쓰는 이 힘은 어때요? 힘이 세졌다가 적어졌다는 거는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힘이야. 일상에서 없는 힘이지. 이렇게 치고 그 피스톤이 치고 올라갔다가 치고 올라갔다가 치고 올라갔다가 하는 이 힘이란 말은 이 힘을 말해요. 그럼 이 힘이라는 건 우리가 회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이 회전력을 뭐라 불러요? 뭐라 불러? 영어로 하면? 그렇지. 토크라 불러요. 토크.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엔진을 말할 때 힘이 얼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토크가 얼마야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전체 회전을 하는 이 힘이니까 토크. 그러면 이 토크가 지금 이 끝점이 사실은 다 똑같은 게 좋겠죠. 어떤 녀석은 크고 작고 하면 안 되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크랭크 축 입장에서는 이 힘을 얘가 받고 그 다음 얘가 한테 받고 얘한테 받고 그러면 이 크랭크 축은 전체에게 다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전력이 균일해야 돼요? 불균일해야 돼요? 균일하는 게 되게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좀 균일하게 크랭크 축이 잘 받을까? 따로따로 힘을 받아버리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또는 진동이 일어나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좀 평평하게 해야 하고 싶다. 지금 이 크랭크 축 입장에서는 힘을 이렇게 받다가 또 이렇게 받다가 이해가 아닙니까 지금 크랭크 축 입장은. 그러면 이 공간이 비잖아요 지금. 그럼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좀 평평하게 만들고 싶다 해서 나온 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다가 큰 이 원 모양의 휠을 하나 딱 장착을 했죠. 이게 플라이 휠이라고 합니다. 플라이 날다 나는 휠 해서 이 플라이 휠의 목적은 이렇게 각각 다 다른 얘네들을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힘을 세게 받는데 힘을 세게 받고 여기 전달하겠지만 여기에게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폭발이 되고 나서 남은 기간 동안 다음에 폭발하는 이 타이밍 동안 얘가 힘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큰 힘을 또 얘한테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녀석의 큰 힘을 얘가 받다가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관성 에너지를 가지고 전체의 힘을 어떻게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이걸 우리가 회전력의 균일을 위해서 플라이휠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플라이 휠이 사행정과 이행정일 때 뭐가 더 커야 됩니까? 직경이 큰 게 좋나요? 두꺼운 게 좋나요? 그 다음에 뭐 속도가 빠른 게 좋나? 이런 것 등등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플라이 휠은 어쨌든 이런 회전력의 균일을 위해서 장착을 시켜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직경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과는 좋아지겠죠. 말 나온 김에 해볼까요? 직경 클수록. 그러니까 두께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직경이 큰 게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회전을 하기 때문에 더 큰 힘을 좀 머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행정 같은 경우는 폭발을 4번 하죠. 그러면 4번 하는데 우리가 실수 4번 한 게 아니고 행정을 4번 하는데 그 중에 힘을 받는 행정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이행정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사행정 같은 경우는 자, 흡입, 압축, 폭발 1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행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묶어졌냐? 이게 일행정이고 이게 일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고 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행정 같은 경우는 폭발을 지금 여기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행정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사행정은 자 폭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폭발을 안 하고가 되죠. 폭발을. 그러면 이행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폭발을 안 하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행정은. 그러면 이 녀석은 폭발의 간격이 이행정이 비교했을 때 2분의 1이죠. 얘는 폭발을 자주 하고. 됐나요? 그럼 폭발을 자주 하니까 이 플라이휠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폭발을 4번 중에 한 번 한 녀석이 훨씬 더 회전력에 불균일 할 수 있겠죠. 폭발 간격이 넓으니까 4번 중에 한 번이고 얘는 자주 폭발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소를 1번, 2번, 3번, 4번 하는데 그 중에 내가 밀어준 거는 한 번이잖아. 근데 시소 밀어줄 때 이행정은 한 번 밀어주고 가고 오고니까 이 받는 입장에서는 자주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의 균일함이 조금 좋잖아요. 이행정이 사행정이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플라이휠은 사행정의 경우가 더 크겠죠. 효과가 또 크게도 커야 될 것이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플라이휠은 사행정일 때 더 크고 직경이 두께보다 컸을 때 있고, 그 다음에 조속일 때 더 크겠죠. 왜? 고속보다는 조속. 고속은 빨리 돌잖아요. 빨리 도니까 아무래도 이 회전력의 균일이 괜찮습니까? 근데 조속은 천천히 도니까 빵 하니까 조속일 때가 되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이게 플라이휠이라는 거고, 자, 이제 플라이휠을 끼니까 이렇게 회전력이 균일해졌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이 커넥팅 로드가 아래로 딱 가니까 이 힘은 지금 어디로 받고 있는 중이에요? 얘가 아래로 받고 있는 중이지만 동시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내려왔기 때문에 센트럴걸 회전을 하려고 지금 원심이 있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돌려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녀석이 여기에만 있으면 여기에서 얘가 밀면 아래 힘이 강하게 누르겠죠. 잘 보세요. 얘를 아래 빵 해서 내려가면 싹 내리면 회전을 한다고 해도 이 누르는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랭크 쪽 입장에서는 얘가 내려오는 걸 버텨내야 하지 않습니까? 크랭크 쪽은 버텨내야 하잖아요. 얘가 폭발에 내려오는 이 힘을 받치기 위해서 버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힘이 드니까 야, 같은 힘으로 이만큼 얘를 좀 올릴 수 있는, 좀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이 없나? 라고 개발한 게 여기 있는, 여기였구나. 자, 여기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둥그렇게 뭐가 있죠? 이렇게 둥그렇게. 얘는 얇은데요. 얘는 큰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더 두꺼워요. 큰 게 있고 얇아요. 여기도 큰 거. 더 큰 게 달려있어요. 이것 보고 우리가 균형추라고 합니다. 균형추. 이게 이제 밸런스 웨이트라고 해요. 밸런스 웨이트. 밸런스가 뭔 뜻이에요?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잖아요. 균형. 그럼 여기가 말하는 균형이 뭔데? 균형이. 지금 너가 여기로 힘을 지금 F를 주고 있으니까 나는 이 반대편으로 네가 준 만큼 똑같이 위로 올려보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 돌면은 회전을 해가지고 회전한 녀석이 여기 이 두꺼운 이 쇳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니까 또 플라이휠 이 크랭크 쪽 입장에서는 얘가 들어 올려가려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속도가 빠르고 힘이 센 만큼 얘도 세지겠죠. 그럼 얘가 내려준 만큼 얘도 올려주니까 크랭크 쪽 입장에서는 힘이 덜 들잖아요. 한쪽은 아래로 내려갈라 하지, 한쪽은 위로 올라갈라 하지. 그러니까 크랭크 쪽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거죠. 그 역할이 균형추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이휠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균형추의 역할은, 균형추는 결국은 이 크랭크 축의 진동을 막기 위함이고, 마찬가지 이것도 물론 회전의 균일을 하기 위함인데, 각 기통마다에 받는 힘의 균일은, 이 회전력의 균일은 아까 여기 있는
플라이휠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진동을 막는 거는 균형추가 하는 역할이 되겠구나. 이 두 가지가 통해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이 회전하는 입장에서 진동이나 회전력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있는 순간 엔진을 오래 못 쓰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회전을 해가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습니까? 보이신가요? 이 부분이 지금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캠이고, 여기 있는 이제 캠의 모양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제 모양에 따라서 캠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 접선 캠이냐, 오목 캠이냐, 전가속 캠이냐, 이거는 뭘 보고 여기 있는 모양에 따라서, 그러면 얘가 뾰족하게 생겼냐, 아니면 오목하게 생겼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특징이 좀 달라지겠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캠이고, 캠이 이렇게 이제 얘가 회전을 해가지고 해서 이 녀석이 여기를 눌러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지금 얘가 지금 여기서 좀 눌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누르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스프링의 힘을 이기고 얘를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누가 이 스프링의 힘이 얘를 들어 보내겠죠. 위로 올려 보내겠죠. 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스프링도 여기 있는 뭐가 중요하겠다? 장력이라는 게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이 있는 이유는 결국은 원상복귀를 하기 위해서 스프링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스프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다? 아, 뭔가 원상복귀를 하려고, 자동으로 원상복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스프링의 힘을, 이길 만한 힘을 뭔가 줘가지고 열리고, 닫힐 때는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닫히겠구나. 이건 다 똑같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스프링이 있다. 그러면 스프링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다? 장력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장력이라는 개념이 뭐냐? 장력은 자연 상태에서 이 녀석이 원상 복구하고 싶어 하는 힘이에요. 다시, 자연 현상에서 지가 원래대로 뭐 하고 싶다고? 뭐 하고 싶다고? 원상 복구되고 싶어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이 녀석을 꽉 누르면 스프링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늘어나고 싶으니까 세게 되겠죠. 이야, 이 장력 센데? 야, 이씨, 다시 돌아가려고 막 힘 센데? 이런 느낌이 들겠죠. 이게 장력이란 말이에요. 장력. 그럼 장력이 약하다는 뜻은 뭔 말이에요? 내가 얘를 눌러도 아주 편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스프링이. 그거는 장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장력은 하나야. 근데 장력은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 장력을 하나 줄이면 얘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힘도 있고, 또 반대로 얘를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줄이고 싶어하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장력이란 거는 늘릴 때는 줄고 싶고, 줄일 때는 다시 늘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상복귀, 지 원래대로의 상태로 오고 싶어하는 그 힘이 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스프링의 힘이, 장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 자, 얘가 캠이 얘를 누르면 어쨌든 간에 얘가 좀 힘이 들겠지만 하면서 내려가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장력이 강한 경우는 얘가 지금 센 힘으로 지금 캠이 누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올라가자마자 바로 뭐가 되겠어요? 밸브가 팍 닫히겠죠? 장력이 세니까. 근데 장력이 약하면 어떻게 돼? 약하면 지가 올라가도 뭐가 돼요? 금방금방 회복이 안 되겠죠?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밸브의 스프링은 장력이 약할 경우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너무 강하면 캠에 뭐 힘이 들 수 있다, 이 정도는 되지만 사실 실무에서 그렇게 큰 뭐 작용을 하지 않아요. 누가 일부러 그 세게 쓰겠습니까? 문제는 쓰다 보면 장력이 약해지니까 뭐가 되냐? 자, 만약에 이 녀석이 약했어? 너무 약해지면 얘가 캠이 올라가는 불구하고도 이 밸브가 안 닫혔어. 왜냐? 스프링이 장력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이 장력이 약하니까 안 밀어줘.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뭔 상태예요? 열려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아니면 약하니까 다치긴 다쳤는데 아주 약하게 다쳤어. 그러면 조금만 힘을 줘도 얘는 떨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이가 밸브가 떤단 말이에요. 떠는 현상을 우리가 서징이라고 하거든요. 맥동 현상. 그래서 밸브의 서징은 스프링의 장력이 약했을 경우만 생긴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뒤에 갔을 때. 알겠죠?
어쨌든 이 밸브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밸브 스프링이라는 거. 왜 제가 지금 여기 설명을 하냐면 제가 수업을 나중에 할 때 이제 판서렇게 할 건데 제가 그림을 아주 잘 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게 무슨 말인 거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가 이거 그리려고 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부터 알아보라는 소리예요. 예? 인간 보는 분 마찬가지고. 자, 밸브 스프링 내가 말할 땐 저 말한 거다. 여기는 이제 타이밍 벨트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엔진 따지면 이제 체인이라 보면 됩니다. 체인이 여기 있는 체인이 올라가서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캠을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우리 한번 하나 영상을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 엔진인데, 이게 아까 봤던 우리 플라이휠입니다. 네, 플라이휠이 멋지게 돌고 있죠? 빠르게 돌고 있고, 아래에 있는 이것 보고 다 이제 챔버라 부릅니다. 챔버. 각 기통마다 챔버들이 있고, 여기 있는 이제, 여기 과극기인데, 이건 뒤에 배우고, 여기 각 실린더마다 위에 이제 밸브들이 있고, 이 엔지니어가 이제 뭐 누유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네요. 자, 보면은 여기 있는 건 이제 이 압력계고, 이 아까 연소실, 이렇게 연소실이 있을 때, 여기다가 압력계를 꼽아가지고 안에 있는 압력이 몇인지, 그 다음에 온도는 몇인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 거. 여기 있는 크게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배기 밸브라 해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사행정을 배우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행정을 되게 공부할 거예요. 이행정.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밸브가 위에 하나 있더라 보시고, 일단 이렇게 지금 압력, 온도 게이지네 이렇게 있고. 자, 이행정은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 보니까 위에 뭐 하나 밸브가 피스톤이 있네. 피스톤 올라오죠? 피스톤 올라오고 아까 안 보였던 밸브, 아까 밸브가 4개 있었는데 여기는 밸브가 하나 있죠. 그리고 아래 보니까 아래 구멍이 하나 있고요. 일단 그림 보세요. 일단 내려가서 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갔더니 또 뭐 하나 있고, 더 내려갔더니 여기서 이제 왕복하는 운동이 여기서부터 아래서부터는 회전을 하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해가지고 와, 우리가 돌려야 할 크랭크 축이 여기 있네요. 굉장히 길죠? 굉장히 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사행정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뭔가 좀 거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정 같은 경우는 대형 엔진에 씁니다. 이런 식으로. 사행정은 소형기관, 고속기관에 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크랭크 축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 보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도 볼트가 있네요. 체결해야 할 볼트들이. 자, 이제 보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지금 밸브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밸브. 여기 있는 밸브를 우리가 배기 밸브, 아까 이그조스트 밸브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행정이에요. 이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배기 밸브가 일단 하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실린더가 있고, 힘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미세하게 지금 이 색깔이 좀 입혀져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보시면 이만큼 지금 이 색깔이 이렇게 좀 입혀져 있어요. 잘 보시면 이게 내려가요. 지금 이 색깔대로 쭉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아까 있는 힘이 지금 여기에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기밸브가 와서 폭발을 딱 하면 이 뜻이야. 폭발을 딱 하면 소연아, 폭발을 딱 하면 폭발을 받는 힘이 피스톤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졸리면 일어나세요. 그럼 이 힘이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힘으로 쭉쭉쭉쭉 타고 내려갑니다. 그럼 힘을 쭉 더 내려가서 자, 크로스 헤드에 지나고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에 도달해서 결국 여기 크랭크 축에 전달해서 회전 운동을 시키게 된다 이 뜻이죠. 그 말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데
자, 이건 뭐냐. 지금 이 녀석이 크로스 헤드라 부르거든요. 크로스 헤드. 그럼 이 크로스 헤드가 지금 얘가 회전을 하는데 그냥 위아래 왕복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힘을 옆으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 헤드가 지금 힘을 옆으로 이렇게 받고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조립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자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피스톤 링을 지금 끼고 있어요. 아까 있었던 피스톤 여기 안에 홈이 있어요. 구멍이. 이 구멍 사이로 얘가 뭐냐, 얘가 피스톤 링이라고 하거든요. 링인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링을 손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죠. 손으로 하는 무식한 행동은 안 해요. 여기 보면 특수한 공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스톤 링을 조립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특수한 공구를 이용하여 하는 게 맞죠. 해서 지금 얘를 꼽는데 지금 보시면 어디서부터 놓고 있죠? 제일 그렇죠, 아래에서부터. 그러니까 얘는 지금 피스톤이 뒤집어진 상태잖아요. 뒤집어진 상태로 지금 조립을 하고 있는데, 조립을 할 때는 어디서? 맨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해야 걸리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피스톤 링을 위에부터 해버리면 그 다음 내려갈 때, 두 번째 링 들어갈 때 들어가겠어요? 걸려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엄청 더 벌려야 되든지, 그럼 끊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피스톤 링 꼽을 때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차근차근 꼽는다라는 거. 옛날 생각 납니다. 이거 보면. 자, 이게 아래에 있는 게 이제 크랭크 축이에요. 네, 크랭크 축. 자, 이제 공기가 들어와서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빵 하면, 자, 빵 하고, 그러면 그 힘이 이제 계속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들어와요? 여기 있는 게, 아까 여기 있는 게 뭐였어요? 구멍이 있었죠, 이렇게 구멍이. 이 구멍을 뭐라 그러냐면은 소기구멍이라 해서 소기공이라고 불러요. 소기공. 그러면 소기공을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 공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타고 공기가 들어오게 되죠. 공기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위에 올라갔을 때 여기서 연료가 분사가 되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폭발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폭발이 이루어져서 아래로 가게 되게 됩니다. 위에 있는 건 배기밸브고요. 그래서 배기가스는 위로 분출되고 소기는 아래에서 들어오고, 이게 지금 이제 이행정 크로스 헤드형 사이클인데, 엔진인데, 이렇게 힘을 받게 되죠. 이렇게 소기가 들어오고, 자, 소기가 들어오면은, 자, 이렇게 피스톤이 올라오면, 여기 올라오면, 자, 소기가 있는데, 소기 구멍 위로 이제 피스톤이 올라오게 되면, 이미 이제 더 이상 소기는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기가 닫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소기가 닫혔다는 경우는 이 소기공보다 피스톤의 위치가 위에 있었을 때 소기공을 막고 이제 압축이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기를 할 때에는 피스톤이 소기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압축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와서 압축이 되고, 다 압축이 되면은 그때 이제 연료 분사 밸브가 마찬가지 분사가 되면서 폭발이 이렇게 되죠. 보통 이제 분사 밸브가 어디 있냐면, 이제 보통 여기서 이렇게 분사를 해요.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분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자,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크게 보면,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아까 있었던 피스톤, 그 다음에 여기가
피스톤 로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크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연결해 주는 게 아까 크로스 헤드가 되고 여기가 커넥팅 로드 또는 연접봉이라고 라고도 부릅니다. 연접봉. 그러면 자,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이게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은 이제 스터빙 박스라고 합니다. 네, 스터핑 박스. 여기는 스터핑 박스의 역할은 일단 제가 한번 판서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뒤집어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 피스톤이 지금 상사점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지금 얘는 뭐하고 곡선이냐면 여기는 지금 P하고 지금 부피의 곡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있는 녀석을 뒤집어 보자고. 옆으로 딱 뒤집으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럼 뒤집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압력과 부피의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겠죠? 지금 부피가 줄면서 압력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폭발이 힘을 주는 부분 여기고, 힘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팽창을 해 나가면서 압력은 줄어들고, 이게 지금 이런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PV 곡선이라 하는 거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올라가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 부분이 거의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TDC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TDC에서 우리가 뭘 해? 연료를 분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연료를 공급해가지고 폭발을, 그러니까 열량을 주는 부분인데, 이 열량을 주는 부분이 만약에 여기가 지금 V하고 P인데, 자,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정적. 자, 일정하다. 최적이.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열량을 준다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이 의미를 여러분 좀 알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쉬었다 하겠습니다.